이번에는 오죽교관법 3번 자료를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없습니다. 사주를 적지 못했네요. 미처. 점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해년 임자월, 동짓달이네요. 네, 겨울입니다. 경인일, 이모, 시, 계묘, 분. 이모 신 거 보니까 낮이군요. 이렇게 오죽교를 이래 보다 보면 연월일시 알리바이가 정확히 이렇게 흔적이 남습니다. 자, 제목이 어떻습니까? 늙은 아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이건 책 페이지 수를 적어놨습니다. 늙은 아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책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보십시오. 70살이 넘었다는 건 71살인데 70살이 넘은 아들이 아픈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보니까 어머니는 90 노인네죠. 100을 바라보는 노인네신데 늙은 아들이 걱정이래요. 아들이 70세면은 뭐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아플 나이가 됐습니다. 그 전에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하도 많은데 이미 70을 넘었으니 많이 살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기가 앞서가야 된다는 게 항상 따라다닙니다. 아들보다 내가 앞에 가야지. 아들을 앞세우면은 그거 얼마나 고독한 늙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신도님이신데 법회 때 참석했다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사주가 있었을 텐데 신도분에 되다 보니까 그냥 교만 바로 적어서 대입을 해봤던 것이 아쉽네요, 약간은. 자, 중요한 것은 질병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점괘는 질병꾀다. 질병에 대해서 물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질병을 물었을 때에는 편관을 찾습니다. 경금일간이 편관을 찾으려니까 인중에 병화 들어있군요. 바로 앉은 자리에 편관이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 병이 들었군요. 아마도 짐작컨대 무슨 이렇게 암이라든지 그런 병이 나왔는데 늙은 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봐 숨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점괘만 가지고 세상 이치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느낌, 그 대상이 어느 상태인지, 늙은 아들이라는 상태죠. 이런 걸 다 감안해 가면서 보는 것이 옳지, 오로지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10글자만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것도 현명한 판단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집이 안 팔린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집이 안 팔린다. 그 사람만 집이 안 팔리겠습니까? 전부 다 안 팔립니다. 그러므로 점괘가 여간 좋지 않고서는 집 팔리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감안할 줄 알아야 상담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방문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점괘 해석해 보겠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병은 여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병이 강하냐 약하냐? 수생목, 목생화. 화 또 있네. 목생화 또 있네. 여기도 지금 화가 정관이 튀어나왔습니다. 편관은 급성병, 정관은 만성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만만치 않아요. 여기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 자, 병화, 인중병화. 대체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신금이 있으면 때리쳐가지고 잡겠는데 신금 없네요. 자꾸 물만 주니까 불 끄겠다고 물 주지만 불은 안 꺼지고 나무만 강해지네요. 나무 강해지면 불은 자동으로 더 강해지죠. 그래서 만만치 않구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특히 그 전에 영양을 봐야죠. 어떤 영양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2번 자료에서 영양은 60%는 됐는데 이 자료는 어떻습니까? 영양이 0%입니다. 0%의 영양을 가지고
있는 점괘가 딱 나왔을 때 전혀 없죠. 천지간에. 이런 상황에서 건강이 상당히 나빠져 있는 이런 분위기라면 이 점괘는 잘 맞아떨어지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물론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건 인정이고 점괘는 냉정하다. 사주는 인정으로 좀 따뜻하게 봐줘도 됩니다. 조금 약해도 노력하면 되겠습니다든지 좀. 그러나 점괘는 냉정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볼 것 없는 게 아니라 둘 것 없다. 인정사정 두지 말고 냉정히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합니다. 자, 식상과다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이 나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식상과다다. 그럼 너무 놀아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이 정화는 어떻습니까? 합의됐군요. 자, 물구덕입니다. 식상과다. 즉 스스로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자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이 몸 속에 병이 득식을 거리고 있는 거죠. 인중병화가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영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병을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자. 예, 그렇죠. 수술은 식신제살일 때 수술을 생각합니다. 식신이 있죠? 네, 있습니다. 셋이나 있습니다. 이 식신으로서 병을 제거해 볼까요? 이것이 만약에 사화고 해가 여기 있다면 수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중병화를 임수가, 해수가 수술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미루어 짐작컨대 수술 시기가 지났다. 암으로 치면은 말기다. 이게 인목에 암이 들었다면 간암이 아닐까? 그러면은 술을 많이 퍼먹어서 예, 그냥 상상이죠. 간암이 걸렸을 수도 있겠구나. 해결책은 수술하면 되는데 수술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의술은 있으나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해체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군요. 어떻습니까? 간지의 이 오묘한, 오묘하다고 그럴까요? 참 처절하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계를 보다 보면 간지를 새롭게 또 보는 시각이 열리기도 하겠습니다. 수술할 수 없다. 그럼 약을 먹어야죠. 약을 먹으면은 약은 뭡니까? 편인이죠. 이렇게 오죽계를 공부하시면서 십성, 유상 잘 보라고 책 앞에 써놨습니다. 십성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오죽 해석하는데 이 대상을 적절하게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약은 편인, 무토를 찾아서 뺑뺑이를 10바퀴를 돌아도 없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인중무토는 논하지 않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수술도 안 돼. 약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늘에 천명에 맡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호 합의되네요. 오죽게 볼 때는 합을 고려해도 됩니다. 불로 변한다면 결국은 이 몸이 불살른다는 얘기죠. 화장틀을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관살이 먹어버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 이 분위기가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더 명료하겠습니다. 결국은 일어날 건 불밖에 없다. 이 물이 임시로 불을 누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지가 위주가 됩니다. 오죽계에서는 특히 이모임은 뿌리가 없습니다. 계묘의 계도 뿌리가 없습니다. 우선 겉보기에는 막 그럭저럭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실상 속으로는 이미 불이 붙은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봅니다. 그럼 언제쯤 인연을 다 하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는 자월입니다. 잠시나마 불을 좀 누르고 있죠. 그 다음에는 개축이 되겠네요. 개축이 되면 약발 좀 받으려나요? 네,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약하죠. 그 다음에 갑인이 오네요. 갑인이 오면서 연주가 바뀝니다. 무자년 갑인월이 됩니다. 무가 들어왔는데 자예요.
갑이 쳐버렸어요. 더 이상 약을 먹을 수 없겠다. 그래서 슬 세고 나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겠구나. 급격히 나빠지게 된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기, 즉 마지막 운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조짐으로 봐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겠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주를 봐가지고는 건강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한의사들과 얘기 나눠봐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근데 오주에서는 이렇게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주께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운용하신다면 뭐 건강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적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명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렵습니다. 곽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좀 읽을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몇 월 달에 또는 몇 년 있다가 언제 돌아가시겠는가? 그건 어렵다. 그러더군요. 어렵다라는 말은 그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죽게 10글자의 조합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지 통틀어 6글자나 되는 토가 이렇게 하나도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이거 어떻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 후로 할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아드님이 돌아가셔서 상심하셔서 절에 올 힘도 없으셨는지 아니면은 몸져 누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도움이 못 돼서 자식한테. 이런 그 경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점괘를 통해서 그 나이든 70이 넘은 아들의 병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이 점괘가 냉정히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되셨기 바랍니다.